바로 질문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뭐 각자 선생님들 한 분씩 영국 생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감을 김성민 감독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되게 시야가 터진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연히 축구 교류전을 통해서 이제 뭐 거기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투어를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면서 사실 뭐 살면서 이런데 한번 와보기가 쉽지 않은데 와서 되게 많이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뭐 사실 뭐 영어도 잘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지만은 그래도 일단 너무 되게 좋고 또 저 스스로서 지도자로서 또 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시야가 터지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은 것 같아요. 뭐 프리미어리그 경험한 것도 있고 또는 여기 오신 여기 현지에 있는 좋은 팀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훈련 세션이나 또는 지도하는 코칭에 대해서 뭐 질문도 많이 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접할 일이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국은 더 어떤 유소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어떤 훈련 그리고 또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끼고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번에 전체 일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씩이 있다면. 저는 이제 뭐 지사장님한테 들은 걸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크펠이 되게 응원 문화나 뭐 이런 걸 좋다 하셨는데 뭐 제가 이게 경민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크펠 그 응원의 TV에만 보던 그런 프리미어리그 관중 그런 의식들을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거 함성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그때 진짜 소름 끼쳤어요. 많이 다르죠. 네. 그때 정말 저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딱 그때 처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물론 우리나라도 좋은 팀들이 많고 좋은 서포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느끼지 못하는 그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그 관중들은 정말 다 같이 하나 돼서 팀이나 선수들이나 관중들까지 모두가 딱 하나 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마 아이들도 진짜 이런 경험은 저도 선생활했고 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지만 아마 아이들한테도 정말 인상 깊게 남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재밌게 보시다는 게 뿌듯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국 교류전을 이제 선수들 왔다 갔다 지금 팀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뭐 교류전 하면서 이제 상대 팀들이나 뭐 상대팀 선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단은 그 경기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운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도자가 심판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접 다른 심판이 와도 그 사람의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에 와서 느꼈던 건 교류전 했던 모든 팀들과의 경기가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터프하게 일부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오프사이드도 있지만 그거를 또 진행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집념을 또 갖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다른 스타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상대의 수준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 같은 동나이대 애들에서도 뭐 여기 영국인들은 좀 더 조기 성장한 상태의 애들이다 보니까 저희 팀 현재 12세 애들은 상대팀에 비해 피지컬이 좀 적은 편인데도 그 경기 안에서의 격차는 애들이 경험이 정말 저는 컸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중학교 레벨에 가면 피지컬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본인들이 좀 많이 느끼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되게 많아요. 박경민 코치님은 이제 U10 3상에 이제 앞으로 이제
5학년 6학년 돼서 이제 진학도 해야 되고 그런 선수들이지만 가장 지금 기량이 좋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학년들을 한번 맡아서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 연령대를 비교해봤을 때는 감독님이 어떠셨는지? 일단은 저희 같이 온 선수들의 능력들이 상당히 좋고요. 선수 전체적으로 다 고르고 부족한 선수 없이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일단 상대팀 수준도 제가 잉글랜드 여기 영국 축구의 유소년들을 전체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류를 했었던 팀들 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 조금 피지컬이 앞선 팀도 있었고 좀 피지컬을 왜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그 왜소한 만큼 기술들이 또 특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색깔일 수도 있겠다 또는 영국 축구의 다양성이 많다라고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유소 특별 규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도자가 지시를 해서 안 되는,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골킥을 했었을 때 하프라인 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골키퍼가 차면 넘을 수는 있는데 아직도 들고서 찬다거나 아니면 이제 던져서 간다거나 하는 건 아직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영국 원정에 오셔가지고 지도를 하셨잖아요.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이제 킥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골키퍼가 보고 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간혹가다 해외 축구든 아니면 보다 보면은 골키퍼가 클리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수한테 좋은 상황으로 가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물론 빌드업을 위한 방향성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전체적인 이 바디 포지션이 볼 쪽으로 향해서 우리 쪽 골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킥을 제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게 되면 우리 후방 쪽 포지션 애들보다 위쪽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선적이고 좀 더 파워풀하게 좀 움직임이 액션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다양한 네네 선수를 그렇죠. 더 구사할 수 공격적인 있는. 네네 물론 또 그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너무 후방 쪽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반대 쪽의 입장인데 일단은 골키퍼한테 킥을 이제 제한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축구는 조금 다양한 종목이기도 하고 정답이 없잖아요, 축구에는 사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아이들이 공을 터치를 많이 하고 빌드업을 도전하고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대가 압박 오는 우리 진영에서 뺏겨서 실점을 했을 때 그게 반복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경기장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들도 너무 크고 또는 진짜 플레이에 대한 다양성, 골키퍼가 사실 초등학생들이 고학년들은 그래도 킥을 조금 하지만 저학년들은 킥을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킥을 찼을 때 그 공을 예측하고 떨어지는 세컨볼 이동 같은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저희 초등학교 유소년들에서.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예전에는 진짜 헤딩을 멋있게 막 쭉쭉 떠가지고 이렇게 막 몸싸움 하면서 하는 선수들도 많았는데 그런 선수를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요즘 선수 낙하지점 찾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공중볼에 대해서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훈련을 해도 사실 경기장에서 그 정도의 공중볼을 많이 접할 수가 없는 것도 상황이고 다 땅 밑으로 가는. 근데 공중볼이라는 자체도 축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술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킥을 하는 전술도 있고 다양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특별법을 준다는 하기보다는 진짜 지도자들이 지도자 성향도 있지만 그냥 지도자들이 빌드업을 시도한다거나 킥을 좋아하는 지도자들도 있는 것처럼 그냥 다양성 있게 좀 자유롭게 해주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장점도 더 많이 생기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좀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꼈던 이 특별법에 대해서 규정에서 확 느꼈던 게 팀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이니까 정해진 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각 팀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다양성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빌드업을 한다고 하면 팀에서 어느 정도의 루트나 또는 움직임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딱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기 와서도 우리나라 법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을 던져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헤쳐나와야 되는 다양성들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네. 왜냐면 팀에 익숙한 색깔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도했던 포메이션이랑 또 팀 포메이션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공의 방향에 대해서 움직임이나 또는 전술 같은 부분도 아이들이 여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딪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두 번째 규정으로는 또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분들은 칭찬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을 잡은 선수한테는 지시할 수 없고 공을 안 가진 선수한테만 지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시 같은 부분은 사실 지도자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일부러 침묵을 하다가 하프타임 때 이야기하는 지도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걸 선호하는 분도 있은 반면에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적절히 하시는 분도 다 있겠지만 사실 지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그게 맞다 또 뭐 아니다라고는 저도 뭐 이렇게 장담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 자라나는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고 또 많이 또 자기 팀에 대해서 그 색깔을 입히려고 또 더 주입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는 그쪽에 좀 더 기울이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시 같은 거는 표현을 편하게 하되 사실 이 지도자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지도자들끼리 좀 더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표현의 방식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도하는 방향이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조금 나눠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판단하고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한이 되긴 해요.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경기가 조금 안 풀리는 선수나 또는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들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5학년 가고 또 6학년, 9학년 올라가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그 자신감이 부족하고 본인이 해야 될 때와 못 해야 될 때 이런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조금은 뭐 잘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네가 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도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조금 막 흔들리고 또는 플레이 해야 될 때 판단이 안 될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너무 과한 코칭보다는 어느 정도의 아이가 판단을 살짝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해주는 뭐 너가 해도 돼 또는 어느 뭐 반대쪽에도 비어있어 그냥 꼭 정해진 게 아닌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코칭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 이제 교류전들을 이제 하시면서 네. 두 분 지도자분들은 이제 저희 대회에서 이제 우수 지도자분으로 초청돼서 네.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런 교류전이 네.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잠깐 저희 12세 애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너무 좋다고 다들 그래요. 스스로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 그쵸. 있는 게 당연히 애들한테는 한식이 좋겠지만 그 부분 말고는 뭐 프리미어리그부터 뭐 다른 세계적인 그런 명소들 그 다음에 또 뭐 교류전 통해서 정말 축구도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제일 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석에 영국 이 아이들은 정말 질문도 많이 던지고 어떤 뭐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뭐 이렇게 열이 받은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감정 속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지만 저희 12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뒷짐지고 분위기를 잡은 적도 없지만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정서적인 부분이 또 다른 방향성을 또 느꼈던 것 같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영국 지도자한테 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다른 또 그런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와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외국에 나와서 음식이나 또는 생활 그리고 뭐 외국인들과도 접해보고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동기부여가 막 생기는 거 그런 저희 아이들도 대화를 해봤을 때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 왜 그냥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만 얘기를 했었지 본인들이 딱 느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소년들은 물론 그냥 유소년이니까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지만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경험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열흘 이제 생활하면서 뭐 꼭 아이들을 한 명씩 뽑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칭찬의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니까 감독님은 이 12 선수 중에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 축구뿐만 실력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나온 태도 그리고 이제 숙소 생활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셨을 거니까 한 명씩 선수를 좀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소정의 선물이라도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어가지고 감독님께서 한 명 선정을 해주시면 그 선수를 왜 선정하셨는지 이유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 듣고 이제 제일 먼저 생각 드는 선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당연히 너무 고생했고 너무 잘 따라와줬고 좋은 경험했지만 딱 이 생활하는 분위기나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김하원 선수가 제일 인상이 깊었지 않았나. 뭐 지금 동생들한테 이야기해봐도 가장 잘 따르는 선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팠던 선수한테 또 먼저 다가가서 이런 챙겨줬던 모습 또 사실 이런 신체적인 게 사실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도 경기장에서만큼은 터프하고 제일 희생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여서 일단 전 딱 한 명을 뽑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 여러 명이 있으세요? 뭐 태도도 다들 태도 훈련에 임하는 태도도 좋았고 숙소 생활에서나 또는 친구들과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좋았던 선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굳이 한 명을 뽑자면 고양 주니어에서 온 최은우 선수. 뭐 한두 명 같은 팀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는데 또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주눅들 수도 있고 또는 생활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처음부터 조금 신경을 쓰면서 지켜봤는데 생활하는 태도나 또는 운동장에서의 태도나 훈련하는 자세 또는 눈빛, 몰입력,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량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한 명을 뽑자면 저는 최은우 선수를 어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밌게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